건보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건보 보장성 강화 얘기 나왔는데 또 돈 얘기야. 돈이 모자라네, 남네, 어쩌네. 비급여, 간단하게 한 줄 나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병원 갔을 때 보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보험 되는 걸 급여라고 하고 보험 안 되는 걸 비급여라고 하거든요. 보험 안 되는 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보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MRI 찍고 그러면 안 되잖아. 어느 건 갑자기 가격 튀잖아요. 혹은 2인실 가면 갑자기 가격 튀잖아. 그래서 보험 처리 해주겠다는 겁니다. 좋은 거지. 졸라게 좋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돈이 30조 얼마가 든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다 바꿔버리면 안 아픈 환자들까지 와가지고 이 병원이 꽉 차게 되고 정작 급한 환자들이 입원하게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뭐 병원에서 안 그래도 이 급여에서 까진 걸 비급여에서 어떻게 메꾸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병원이 도산한다. 아니면 몰래 다른 짓을 할 거다. 기타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비판이나 우려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대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초스피드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오랜만에 뵙네요. 건보로 웬만한 건 다 해줄게. 이게 보장성 강화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단어로 표현된 문재인 케어예요. 가능하냐? 실제 우려하는 것들은 정말 유효한 우려가 맞느냐? 그 얘기를 이제 좀 풀어주십시오. 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제 의료비가 100원 나왔다. 근데 사실 100원 나오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뭐 1000만 원, 1억 원도 나오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 80% 이상 이렇게 되니까 위험성형을 빼면 사실 1억 원 나오든 1000만 원이 나오든 다 정부가 내주는. 무상의료. 무상의료인데 이게 정부가 의료비를 책임 안 져주는 나라. 3총사가 있는데 이 3총사가 이제 이 멕시코, 미국, 한국, OECD 국가에서. 세 나라. 네. OECD 국가에서는 요 세 나라가 소위 이제 비싼 병이 걸리면 파산하거나 집이 가사를 탕진하거나 아니면 아예 치료를 못하거나 너무 비싸니까.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 미국으로 많이 거론됐죠. 네. 실제. 그런데 우리도 낮은 편이다.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아요. 훨씬. 미국에 비해서도 조금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좋아 보이지만, 왜냐하면 미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은 다 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대주는 게 돈이 상당히 적은. 그렇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20%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커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미용성형만 빼고는 돈을 하나도 안 내요.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국가들은 이런 무상의료를 한 지가 1년,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씩 된 나라들이에요. 이미. 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주장들을 하면 이런 나라는 다 망해서 없었어야 돼. 망해서 없었어야 되는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보장률이 되게 낮은 편이다. OECD 국가에서. 수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미래에셋이라는 이 투자회사가 만든 건데, 실손보험이 이 급여 부분, 이게 급여라 그러면 왜 월급 얘기를 하냐, 건강보험 얘기하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급여는 월급이 아니라 이 사회보장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게 급여고, 애초에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걸 급여가 아니라 그래서 비급여 이렇게 얘기하고요. 급여 중에서도 입원하면 80% 내주고요. 공단이 건강보험 공단. 그러니까 건강보험증 발행하는 곳. 정부가 80% 내주고 본인 부담이 20%. 외래는 그러니까 동네 병원 가면 70%를 정부가 내주고 30%를 내가 내고. 이게 이제 요 왼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네. 이 비급여는 초음파, MRI,
뭐 이런 검사들 있잖아요. 이건 아예 비싼 검사들. 안 되는 비싼 네. 검사들, 뭐 로봇,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는 비급여라고 해서 아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손보험 시장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주가 이번에 생명보험주가 얼마나 오를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설명할 때 이 투자하라고 본인이 부담하는 거. 본인 부담한 거하고 비급여. 요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한 40% 또는 37%, 36%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재인 케어라고 하면 이 비급여 부분 통째를 이거를. 다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비급여 부분 통째를 일로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급여의 전면급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낮으냐면 보험이 안 되는 게 많아요. MRI도 안 되지 또는 항암제 비싼 것도 안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나중에 이것 빼고 저것 빼다 보면은 60%밖에 안 되면 60%라는 게 1억 원 나오면 난 4천만 원 내야 되거든요. 실제로 백혈병 걸리거나 이러면은 뭐 진짜 3, 4천만 원씩 내면 돈에 집에 3, 4천만 원 쌓아두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그게 이제 2, 3년씩 가고 1억 원까지는 안 들어도 3, 4천 뭐 이렇게 계속 들면 그러니까 이제 민영 의료보험을 들게 되죠. 근데 그런 거를 비급여 없이 다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거를 다 해주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왜 반대? 다 보험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실손보험도 필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대형 병원에 가면 검사하는 거나 약도 급여가 안 되지만 교수한테 내가 진료를 받으면 그것도, 네, 특진,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대 비급여라고 해서. 네. 그건 이제 또 다른 비급여가 있는데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게 일단 특진료. 그러니까 이제 선택진료비라고 하죠. 선택진료비가 뭐냐면 고명하신 교수님한테 보려면 돈을 더 내라. 네. 그게 특진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병실료.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인실에 입원하지 않으면 나머지 돈은 자기가 본인 부담을 했어야 됐는데 요즘 이제 4인실로 바뀌었죠. 4인실 미만으로 입원하면 3인실이나 2인실, 1인실 하면은 4인실 값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자기가 부담을 했어야 돼요. 근데 병원에서 기준 병실이 50%만 지키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는 기준 병실이 4인실이니까 4인실을 50%만 4인실만 하면 되고 나머지 50%는 2인실 만들거나 3인실 만들거나 1인실 만들면 돼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자꾸 1, 2, 3인실을 더 만들어서 네. 저희 아버님 입원하실 때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입원하려면 1인실밖에 없는데 1인실도 제일 좋은 거 하나 남았다. 지금 입원할래 안 할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룻밤에 제가 거기서 자면서 120만 원까지 썼어요. 네,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거기 자면서 내가 여기서 120만 원짜리 잠을 자는구나. 그래서 5분마다 이렇게 돈을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그런 거예요? 게 이제 병실료. 그다음엔 마지막에 간병비. 간병비 이거 크죠. 간병비. 네. 지금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집안에 누가 한 분 아프시면 돌아가면서 맡아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메르스 할 때도 우리나라가 이게 가족이 통째로 다 걸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 뭐 간병 문화가 있다 우리나라에. 그러는데 간병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외국에서는 병원에 사람이 입원하면 아무도 안 가도 돼요. 병원에서 다 책임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의 필수 인원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안 가면 간호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이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하는 거는 아예 간호 인원을 좀 늘려서 간호간병을 아예 그 건강보험으로 다 들여오겠다라는 것까지 포함, 이게 3대 비급여예요. 3대 비급여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다 포함시키겠다. 특진료 뭐 이런 것 라고 하는 거고, 간호간병은 점진적으로 늘리고, 시민단체의 불만은 이게 점진적으로 자꾸 얘기가 나와서 좀 불만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원칙은 3대 비급여를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되면 무조건 좋은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돈 문제 얘기하는데, 돈 문제는 여기서 얘기할 바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말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돈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 정부 예산이 맞을 수도 있죠. 계산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돈 문제로 계속 싸워봐야 저는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돈이 좀 모자라면 국가 재정을 부어서라도 하겠다는 거잖아. 이거는 철학의 문제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따져보면 그 정도 돈은 우리한테 있어요. 국가한테. 다른 데 안 쓰고 끌어서 써도 돼요. 실제. 그러니까 이 돈이 조금 모자라지 않다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는데 끝나지 않을 싸움이야. 5년 후에 예산이 얼마가 진짜 얼마 한다고 정확하게. 저는 그거는 궁금하지 않고 이거는 궁금해요. 의사들이 의사 출신이지만 모든 의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의사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잖아요. 지금도 의사예요. 네. 의사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뭐 로봇 진료까지 포함하면 어떡하냐라든가. 별로 효용성이 없는 네. 약간 과도한 또는 뭐 재정 얘기도 해야 돼. 재정 얘기. 뭐 재정 얘기도 하시긴 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재정 얘기가 저는 그 두 번째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맞는데 네. 이게 싸움 거는 게 너무 좀 조선일보 쪽에서 네, 굉장히 보면은 저도 자료가 하나 있는데 누가 써놓은 걸 보니까 2030년에 한 해 108조의 적자를 보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라면서 2030년에 그럼 108조면은 총수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 거 있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규모는 어떻게 아니잖아요. 아냐고 지들이 내년도 모르는 것들이 그 전에 조선일보 망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되기를 뭐 어쨌든 네. 소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말을 잘못했고요. 어쨌든 조선일보 지금 이제 정부가 5년 동안 30조 원이 더 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문재인 케어에 가장 불만인 게 아니 30조 원 가지고 뭘 하겠다고라는 게 오히려 이제 시민단체들은 상당히 불만을 표한 게 30조 원 갖고 뭐 하냐라는 건데 조선일보는 거꾸로 저는 이거 보고서 아니 30조 원 든다고 뭐라 그러는데 1년에 3조 원 더 쓴다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1년에 3조 원을 앞으로 더 쓰겠다는 건데 이게 박근혜 때 2014년에서 2015년 보험료를 1.2% 올렸어요. 근데 3조 3천억 원이 더 거쳤어. 그러니까 자연 증가분이 3조 3천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작년에 또 1점 몇 프로 올렸는데 또 3조 원이 더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조 원 더 쓰겠다는 거는 그냥 1%, 2% 올리면 돼요. 10년 평균 3.2%를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3.2%를 올리면은 월 3,000원쯤 더 내요. 그러니까 월 330만 원 받는 봉급장이들이 한 달에 1,000원 더 내는 거예요. 한 달에 1,000원 더 내는 게 1%에 해당하니까 3%면은 3,000원 더 내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부담을 앞으로 하는 정도면 3조 3천억 원쯤씩 더 더해서 1년에 5년에 30조 원 쓰면 되겠다. 6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자연 증가분이 1.2% 올렸을 때도 이미 3조 3천억씩 막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거기다 최저임금 적용됐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임금이 올라가니까 매년 임금 올라가는 거 곱하기 증가액을 곱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이 남고 거기다가 지금 건강보험 흑자가 박근혜 때 하도 안 해줘가지고 적폐 중에 하나인데 박근혜 최대 적폐 중에 하나인데 건강보험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나눠줘서 병원에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꽁꽁 싸뒀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썼어. 최대 적폐가 종잣돈이 되었네? 아니, 그게 21조나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걸 쓰겠다는 거죠, 이제. 그 21조를 그것도 다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만인데 10조 원만 쓰겠다는 거예요. 10조 원이 남았고 그럼 20조 원 남죠? 20조 원을 5로 나누면 4조 원 정도 되는데 4조 원은 그냥도 늘어요. 지금 또 거기다가 국고 지원을 이전에는 원래 14%여야 되는데 12% 막 하고 11%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법대로. 법대로 지키면 이것만 해도 2조씩 더 들어가요. 그러면 매년 6조씩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계산으로는 100조쯤 돼요. 늘어나는 게. 그 중에서 30조만 쓰겠다고? 너무 소심한 거 아니야? 너무 소심하신 거 아니야? 이게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네. 30조 원이 든다고 나라 망했다. 뭐 이러고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름 안 바뀌었죠, 아직.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런 당에서
그런다고 해서 뭐 5년 뒤, 5년만 바라보는 정권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재정이 별거 아닌데 너무 심하게 뭐라 그런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과장이다. 이게 옛날처럼 세금 폭탄론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복지하려면 세금 더 많이 내.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세금은 지금의 부자 증세나 또는 이 대기업에 대한 증세, 이걸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 증가분으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1년에 1,500조쯤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2% 정도를, 그러니까 2%가 아니죠. 5년에 2%니까 1년에 몇 %나 되나요? 진짜 너무 많이 말했으면. 예, 하여튼 한 0.5%도 안 되는 돈을 좀 더 쓰겠다라고, 그것도 병원 못 가는 사람,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사람 병원 가게 하겠다고 쓴다는데, 이거를 과감하지 못하다라고 비판은 못할지언정, 제 돈이 많이 들어서 어쩌다? 이거는 거의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인륜을 저버리는. 아니,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사람 병원에 가게 하겠다는 거를 돈을 더 써라고 하진 못할 망정. 돈이 남는다,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면 끊임없이 쳇바퀴 돌듯이.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럼 목소리 큰 사람한테 기가 솔깃하거나 혹은 그냥 막연한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두 번째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고 따져봐야 할 텐데 그 전에 국가가 철학을 바꾼 겁니다. 그 전에 박근혜 때는 말씀하셨듯이 건보는 돈을 남기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야. 건보는 사람들이 아프면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지. 근데 그걸 아무런 것도 안 하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돈을 남겨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을 안 해줘야 민영보험 시장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영보험을 자꾸 팔 수 있으니까 민영보험 시장하는 데가 뭐 L로 시작하는 뭐 G로 끝나고 삼성생명, 네,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주로 하는 데거든요. 그래야지 소위 말해서 이 보험을 팔 수 있으니까도 있고. 보험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네, 실손보험 같은 것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근데 그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노인들은 실손보험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병원 안 걸리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들게 해놓고 노인이 되면 보험료가 팍 올라가서 못 들게 하거든요. 네. 어쨌든.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아까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철학의 문제고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재정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은 당연히 그렇죠. 받아야 되는 권리를 받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받으면 좋은데 결국 건강보험료가 나중에 이게 부족하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오르면 어떡하지? 이 걱정스러운 프레임을 조중동이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영국이나 거의 보장성이 100%에 가까운 그런 나라들은 국민들이 그 건강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퍼센트는 딴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기는 한데 이게 나라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9%, 10% 이 정도 되죠. 우리나라 6%예요. 근데 프랑스가 9%, 10% 되는데 문제는 기업이 65%를 내고 거기 고용자들, 그러니까 월급장이들은 35%만 냅니다. 반반이니까. 월급 받을 우리나라 때. 5대5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노동자들이 내는 건 더 적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훨씬 네, 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심지어 대만도 기업이 6을 내고 노동자는 3만 내요. 그리고 10%는 정부가 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자꾸 보험료가 올라가면 이게 개인의 부담,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OECD에 자꾸 비교를 해서 좀 그런데 OECD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사회보험의 이 기업은 우리나라는 이제 자꾸 법인세 이것만 따지는데 법인세 말고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게 기업이 사회보장에 기여하는 게 GDP의 2%나 차이가 나요. 그거면 우리나라에서는 60조 뭐 이 정도 차이 나는 거, 30조 원이죠. 30조 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지금 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다 5대5 부담인데 이것들을 바꿀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병원비 하나도 안 든다. 교육비 하나도 안 든다. 또는 나는 노후 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교육비 때문에 따로 모아놓은 돈, 실손보험에 드는 돈,
또는 연금보험에 드는 돈, 자기가 민영 연금보험에서 다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여기 젊으신 분들은 모를 텐데, 나이 들면 막 이렇게 많이 드는데, 네. 거기에 들 돈이, 오히려. 거기에 드는 돈이 지금 가구당 평균 부담이 네. 뭐 30몇만 원씩 되거든요. 네, 각종 그것의 보험. 3분의 1 정도도 아니죠.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만 내면, 그 건강보험 하나로 다 해결되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 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더 내야 된다라는 것과 정부가 더 책임져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는 지금 뭐 20% 책임지지만 일본은 50% 책임지고 대만도 40몇 프로 책임지고 다른 나라는 국가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게 건강보험으로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과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 그냥 단순 비교해도 실손보험으로 빠져나가는 돈 이런 것들을 그 건강보험료로 이제 대신 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싸게 먹히는 거죠. 네. 오히려 그렇게 거의 100% 부담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부담해주는 그런 나라들에서 개인이 의료비로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더 적다. 훨씬 적어요. 네. 예. 의사들이 반박하는 부분이 있어요. 로봇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의료비가 낮게 되면 2인실도 저렴하면 병원에 다 오지 않겠냐. 그리고 안 그래도 뭐 수가 문제로, 비급여 쪽에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병원 수지를 맞추고 있는데, 이렇게 전부 다 급여를 해버리면 병원은 틀림없이 어딘가에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장난을 치거나 혹은 병을 망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의사 혹은 병원 입장에서, 병원 영업 입장에서의 우려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보면 연한 초록색이 2000년의 병상, 그다음에 진한 초록색이 2009년의 병상. 근데 보면 전체 이게 JPN이 재팬이고 쭉 해갖고 OECD 국가 다 해봤자 다 줄었어요. 병상이 숫자가 예. 자 2000년에는 이만큼이었다가 2009년 일본에서 이만큼 줄었고, 예. 예, 러시아도 여기서 이만큼 줄었고, 한국만 이렇게 늘었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그다음에 늘어나네요. 다 줄잖아요. 다 줄었는데 그러네요. 한국만 늘었네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뭐 가게가 우리 너무 장사가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2배가 생겼어. 똑같은 가게가. 이러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이 남았던 거예요. 일단 첫째 현실은 그렇다. 근데 물론 이거는 병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동네 의사들 중에서는 상당히 정말 힘든 사람도 있어요. 힘들다라는 기준이 이게 국민들 눈높이하고는 맞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좀 뭐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원 지금 우리나라 이 큰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병원들은 엄청 늘었다.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코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를 해야 돼요. 수가도 과거는 뭐 수가가 70% 정도였다고 하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90% 정도까지 수가가 이제 현실화됐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보고고요. 그렇다면 수가를 적정 수가화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행위료, 즉 의사가 실제로 손으로 하고 진료하는 이 행위가 굉장히 싸고 재료비가 되게 비싸요. 검사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자꾸 검사를 많이 강요하고. 하라고 하고 이렇게 딱 적고 있다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막 이렇게 체크를 해서 어디가 아파요라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병원 가면 무섭다. 검사하라 그럴까 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검사비가 높고 뭐 여하튼 재료비가 높으니까 자꾸 검사를 때리고 MRI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뭐 고가를 때리는데 고가 검사나 진료. 근데 이게 진료 행위에는 돈을 좀 올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검사나 고가 진료 이거는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예요. 그거를 이제 적정 수가라고 하자는 거가 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그걸 맞춰주면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하자라고 의사들에게 권고를 한 거죠. 대통령이. 다만 현재 제도화에서는 막 그 행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즉 감기인데 사흘에 한 번 오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 와도 될 걸 사흘에 한 번 와도 될 걸 매일 오라. 네. 라고 하면은 3배 받는 거잖아요. 월 네. 뭐 3번 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번 오게 할 걸 3번 오면은 3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걸 행별 수가제라고 하는데, 이런 수가제도를 다른 나라에서도 동네 의원에서는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예요. 일본하고. 전 세계에서. 병원은 통째로 니네 1년에 얼마 줄게 니네 알아서 써. 또는 맹장염이면 한 번 맹장염 얼마. 또는 무슨 암 그럼 얼마. 이런 식으로 자궁근종 그럼 얼마. 이런 식으로 병마다 무슨 치료를 하던 간에 이건 얼마야. 라고 하고 그 속에서 니네 마음대로 치료해. 라는 식으로 포괄수가제를 하거나 이런 식의 미리 정해진 가격대로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에서도 자주 오라 그러면 자꾸 오게 만드는 그런 수가제를 쓰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있어요. 즉 가격이 싸지고 건강보험이 되면 자꾸 오게 할 로봇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넘어오면 가격이 좀 싸지고 건강보험으로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해도 될 거를 막 한다거나 안 해도 될 걸 더 한다거나 라고 하는 우려점은 있다. 그런데 이 수가를 맞춰준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사들 일부 좀 전혀 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가가 현실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니고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특히 사람이 하는 행위와 아까 말씀하신 재료와 이 부분들을 낮추고 행위료는 좀 높이고 하는 식의 수가 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떼돈이 든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것들이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면은 위원장님의 포커스는 오히려 30조가 아니라 더 써야 된다는 거네요.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잉으로 불필요한 의료를 많이 늘리는 문제는 확실히 존재해요. 이걸 어떻게 줄일까도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의료의 특성상 많이 늘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맹장염 수술을 2번 할 수는 없어요. 맹장을 2번 뛸 수가 없거든요. 네. 나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도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이게 늘릴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수가 제도를 조금 더 바꿔야 돼요. 정부에서도 바꾼다고는 했는데 이게 의사들이나 병원들이 반발을 할까봐 이 부분을 세게 얘기 안 했어요. 요번에. 병원에서 돈을 제대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입한다. 그러니까 또는 미리 돈 주고 미리 돈 준 만큼만 알아서 해. 올해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노인 인구는 이 정도 증가하고 병은 맨날 똑같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니까 요 정도 인상하는 돈을 미리 줄 테니까 거기서 니네 맘대로 알아서 써. 병원들끼리 알아서 나눴어. 라는 총액계약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좀 병원이 의료비를 얼마나 쓰나 라는 부분들을 통제할 기준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엔 좀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이게 정책적인 조정은 필요한데 방향성은 맞고 오히려 조중동하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래도 고갈되지는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딴 나라에 비해서 한 20%가 차이가 나요. 근데 이번에 줄여주겠다는 게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소심하다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시민단체가 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목표가 70%다? 아니 왜 이명박도 말로는 일단 75%라 그랬는데 박근혜도 말로는 75%라 그랬는데 말로 70%가 뭐냐? 이게 나중에 깜짝 쇼하려는 거냐? 나 70% 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 80%지?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게 무슨 소심하게 70%가 뭐냐? 어떻게 바꿔놨는데 목표치를 70%밖에 안 해놓으면 내 본인 부담에 이 6분의 1밖에 안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 실손보험은 다 해야 되고 예비급여라고 해서 비급여를 다 건강보험 한다고 하지만 예비급여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기초를 놓겠다라는 정도만 했지 이걸 진짜로 다 정부가 돈을 많이 대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들은 이게 소심하다, 미흡하다, 실망스럽다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2022년까지 하겠다는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여전히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부담하는 돈의 6분의 1만 주는 거니까 18%만 준다고 하니까 그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거거든요. 그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썼어야 된다. 30조가 뭐냐. 배는 써야지. 그러니까 100조 들어올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네. 이 돈이 고갈돼서 5년 후에 쫄싹 망한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다. 이게 주장이시고 더 과감하게 더 써도 된다. 오히려. 그래봐야 개별적으로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돈이 추가 인상돼봐야 몇천 원 수준이다. 걱정하지 마라. 보험에 속지 마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